구글과 메타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작은 한국 스타트업을 선택했다고요? 토론토 최고 명문대 졸업생의 파격적인 선택에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중고거래 앱이 캐나다에서 성공할 리 없다고 했죠. 내가 미쳤구나. 토론토의 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이 내게 던진 말이었어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한국에서 온 작은 스타트업을 선택했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서였죠. 오늘의 주인공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캐롯에서 일하고 있는 레이첼이에요. 토론토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제가 한국의 스타트업을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그것도 캐나다에 있는 한국 스타트업을 말이죠. 처음 캐롯 면접을 보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추운 겨울 아침, 토론토 다운타운의 현대적인 오피스 건물에 들어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레이첼, 너 미쳤니? 구글이나 메타 같은 대기업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 회사야? 전날 저녁,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특히 제 베스트 프렌드 사라는 한국은 인구가 캐나다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문화도 너무 다른 그런 작은 나라에서 온 앱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며 걱정했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더 심각했죠. 레이첼, 내가 토론토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막 시작한 외국 회사를 간다고. 구글에서 오퍼가 왔다며. 아버지는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셨죠. 안정적인 큰 기업에 가서 경력을 쌓는 게 먼저야. 모험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캐롯의 채용 공고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걸 느꼈거든요. 이웃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지역 커뮤니티라는 그들의 비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대학 시절, 제가 살던 지역에서 이웃들과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걸 늘 아쉬워했거든요. 토론토처럼 큰 도시에서는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게 일상이잖아요. 면접장에 들어서자 첫 인상부터 달랐어요. 보통의 딱딱한 회사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죠. 밝은 색의 벽지, 편안한 소파가 있는 라운지, 그리고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오픈 스페이스까지. 그리고 캐롯 대표님과의 면접. 그건 제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였어요. 우리는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건 이웃 간의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캐나다에서의 서비스 현지화 전략이었죠. 캐나다는 한국과 달라요. 넓은 국토, 다양한 문화, 그리고 이웃과의 거리감까지. 우리는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어요.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직감을 믿기로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오퍼를 받았다는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의 그 설렘이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뭔가 특별한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네요. 첫 출근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토론토의 아침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가슴 한켠에서 느껴지는 설렘은 추위도 잊게 만들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HR팀의 샤론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레이첼, 우리 마케팅팀의 새로운 식구구나. 먼저 캐롯 앱부터 다운받고 시작해볼까요? 그때까지 전 캐롯 앱을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았다는 게 믿기시나요? 면접 준비하면서 회사 자료만 열심히 읽어봤었거든요. 앱을 설치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앱들과 달리 동네 인증을 꼭 해야 한다는 거였죠. 살고 있는 곳에서 5km 또는 15km 지역을 넓힐 수도 있고요. 이게 캐롯의 특별한 점이에요. 샤론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실제 이웃들끼리의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는 동네를 인증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제 책상에서 캐롯 앱을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었어요. 마침 제가 쓰지 않는 요가 매트를 올려볼까 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죠. 그런데 채 30분도 안 되어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요가 매트 아직 판매 중이신가요? 확인해보니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프로필이었어요. 영어 이름이었지만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거래인데다가 뭔가 친근해 보이는 미소였거든요. 네, 아직 판매 중이에요. 혹시 직접 보고 가져가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요. 제가 미드타운에 살고 있는데 혹시 편하신 시간에 만나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니엘은 캐롯의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일하게 된 바로 그 사무실에. 세상이 참 좁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죠. 아, 혹시 오늘 입사한 레이첼인가요? 아침에 잠깐 뵌 것 같은데.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 친절한 미소의 주인공이 바로 다니엘이었단걸요. 맞아요. 세상이 정말 좁네요. 그런데 같은 회사 직원인데 굳이 제 요가 매트를 사실 필요가. 사실, 요가 매트는 핑계였어요. 아침에 뵈었을 때부터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회사에 캐나다 현지 직원이 늘어나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점심 한번 같이 하실래요? 회사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첫 만남. 다니엘은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캐롯의 비전에 매료되어 토론토로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캐나다는 너무 넓잖아요. 한국처럼 당일 배송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웃끼리 교류하는 문화도 많이 달라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더라고요.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다니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캐나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죠. 우리가 가진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동네에 집중해요. 다른 플랫폼들은 그냥 크게 도시 단위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말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게 신뢰를 만들어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다니엘은 제가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캐롯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심지어 제가 맡게 될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까지요. 그나저나 요가 매트는 정말 살게요. 제가 최근에 요가를 시작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혹시 저희 회사 근처 요가 스튜디오 다니시나요? 저도 그쪽에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정말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강사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대화는 회사 이야기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첫 출근 날부터 이렇게 편한 동료를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다는 걸요. 낯선 회사에 대한 두려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어느새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특히 다니엘의 존재는 제게 큰 안정감을 주었어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믿을 수 있는 멘토이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았죠.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살짝 들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게 우리의 특별한 인연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캐롯이라는 회사가 제 인생을 이렇게나 크게 바꿔놓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답니다. 입사 한 달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 팀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죠. 바로 이웃소통 활성화 프로젝트였어요. 캐나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더 자연스러운 이웃 간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죠. 레이첼, 이번 프로젝트 리드를 맡아볼래요? 팀장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입사한 지 한 달 된 신입에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니요.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다니엘이 슬쩍 눈짓을 보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어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본격적인 협업이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고민했어요. 다니엘은 한국의 당근마켓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캐나다 현지인의 시각으로 피드백을 주었죠. 캐나다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앱을 쓰면서도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다니엘이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웃 신뢰 지수 시스템이었죠. 거래 후기나 소통 방식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좋은데요? 캐나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의 대화는 늘 이렇게 시너지를 만들어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달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우산 없으시죠?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다니엘의 차를 타고 가는 길,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를 넘어서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도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당신이 궁금해서 요가 매트를 산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죠. 알아요. 그때 프로필 사진 보고 눈치챘어요.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죠.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둘 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가 만든 이웃 신뢰 지수 시스템이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앱스토어 리뷰에는 연일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죠. 캐나다에 이런 앱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이웃을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한국 앱이라고 해서 의심했는데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을 줄이야.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희 앱이 캐나다 애플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부문 2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소셜 부문 4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심지어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SNS를 제치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캐롯 대표님이 직접 건배사를 하셨죠.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레이첼과 다니엘, 두 사람의 환상적인 팀워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파티가 끝나고 다니엘이 저를 옥상으로 불렀어요. 토론토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진 그곳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레이첼, 우리 이제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저 당신을 좋아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사실 저도 그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나도 다니엘 씨를 좋아해요. 그렇게 우리는 동료에서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더 큰 도전과 성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함께 기획한 이웃 소통의 날 행사예요. 토론토 전역에서 이웃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죠.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시청에서도 관심을 보일 정도가 됐어요. 레이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다니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캐나다의 이웃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가끔은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들이 캐롯앱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처음 이 회사를 선택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새삼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실감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변화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다니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행운이었답니다. 캐롯의 성장이 무서울 정도로 빨랐어요. 처음엔 토론토와 밴쿠버 중심으로 시작했던 서비스가 이제는 캘거리, 에드먼턴으로도 확장되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새로운 가입자 수 리포트를 보는 게 그렇게 설렜다니까요. 레이첼, 큰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아침, 다니엘이 제 책상으로 달려왔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들뜬 표정이었죠. 우리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캐나다 인구의 5%가 넘는 숫자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다니엘을 껴안았어요. 주변 동료들이 보고 있다는 걸 깜빡했던 거죠. 얼굴이 빨개져서 급하게 떨어졌는데 다들 축하한다며 웃음으로 화답해 주었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앱스토어 순위였어요. 캐나다 애플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부문 2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소셜 부문 4위를 기록했거든요. 심지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SNS 서비스를 제치고 말이에요. 하지만 성공 뒤에는 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위기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어요. 바로 제 부모님이었죠. 레이첼, 내가 일하는 회사 기사 봤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정말 안전한 거니?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최근 들어 빈번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민감해지신 것 같았죠. 더 큰 문제는 현지 언론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캐나다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다니엘이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캐나다의 넓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해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었어요. 토론토는 도시 특성에 맞게 반경을 좁게 설정하고 교외 지역은 더 넓게 설정했죠. 또 캐로스코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자 간의 신뢰도 높였고요. 특히 AI 포스팅 기능은 대성공이었어요. 사용자들이 물건을 더 쉽게 올릴 수 있게 도와주니까 거래가 훨씬 활발해졌거든요.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처음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언론들도 이제는 캐롯을 혁신적인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레이첼, 우리 앱으로 뭔가 재미있는 걸 해볼까요? 재미있는 거요? 네, 제가 방금 중고 피아노를 올렸거든요. 레이첼이 첫 댓글을 달면 제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앱을 열어보니 정말 피아노 매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댓글을 남기자마자 다니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제 프로필의 다른 매물도 확인해 보세요. 하나씩 클릭해보니 각각의 매물 설명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레이첼,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매물입니다.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만나볼까요? 너무 깜짝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렇게 특별한 고백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토론토의 CN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첫 공식 데이트를 했어요. 다니엘은 한국식 프로포즈도 준비했더라고요. 우리 앱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듯이
저는 레이첼과 영원히 연결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사에서는 늘 프로페셔널한 모습만 보여주던 다니엘의 로맨틱한 모습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그리고 더 특별했던 건 우리의 연애 소식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 캐롯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놀려댔죠. 캐롯 대표님도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두 분의 만남이 바로 캐롯이 꿈꾸는 이웃 간의 연결이 아닐까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성공과 함께 찾아온 개인적인 행복.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레이첼,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 한번 봐요. 다니엘이 제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캐롯의 새로운 AI 기능 기획안이 띄워져 있었죠. 이용자들이 더 쉽게 물건을 올리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기능이었어요. 우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특히 이 부분. 제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AI가 자동으로 상품 카테고리를 추천해주고 적정 가격까지 제안해주는 기능이었죠. 네, 캐나다 시장 특성을 반영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가격 협상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 기능이 있으면 처음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의 설명을 들으며 새삼 감탄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서비스를 캐나다에 맞게 현지화하는 것을 넘어서 캐나다만의 특별한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캐롯 스코어 시스템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신뢰도 점수였는데 이제는 이웃 간의 신뢰를 만드는 핵심 기능이 됐죠. 덕분에 저희 앱은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서 진정한 이웃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우리 앱 사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을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휴일 아침, 우리는 토론토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벼룩시장, 공원, 커뮤니티 센터를 돌아다녔어요. 곳곳에서 캐롯 앱을 통해 만난 이웃들이 교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레이첼, 저기 봐요. 저분이 우리 앱에서 제일 높은 캐롯 스코어를 가진 분이에요. 다니엘이 가리킨 곳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웃들과 함께 작은 벼룩시장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플랫폼이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온타리오 호수를 바라보며 걷고 있을 때였어요. 다니엘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레이첼, 우리가 여기서 만난 건 운명 같아요. 캐롯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듯이 우리도 연결됐잖아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웃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약혼으로 이어졌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캐롯 대표님이 직접 캐나다에 주재하시면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계셨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들도 계속 개발 중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는 좀 더 조밀한 동네 범위를, 캘거리나 에드먼턴 같은 곳은 더 넓은 범위를 적용했더니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처음 캐롯에 입사 지원서를 냈을 때만 해도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의 작은 앱이라고 걱정하던 사람들의 말이 무색하게 캐롯은 이제 캐나다 전역에서 사랑받는 서비스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이웃들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저와 다니엘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요. 며칠 전 팀 미팅에서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어요. 바로 이웃 간의 신뢰를 더 강화하는 새로운 기능들이었죠. 다니엘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우리 결혼식에 이웃들 다 초대하면 장소가 모자라겠는걸요. 이제 200만 명이 넘는걸요. 다들 웃었지만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캐롯은 단순한 앱이 아닌 진정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웃으며 시작하는 새로운 챕터.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작은 용기로 시작된 선택이 이렇게 특별한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앞으로도 캐롯과 함께라면 모든 순간이 특별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레이첼과 다니엘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작은 나라의 작은 앱이라며 걱정하던 가족들이 캐롯의 혁신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이웃 문화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 기술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같은 첨단 기능들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이웃들의 진심, 어린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캐롯을 적극 홍보하고 이웃들과 벼룩시장도 즐기며 한국의 이웃 문화를 캐나다에 전파하는 캐롯. 홍보대사가 된 레이첼의 가족들. 200만 캐나다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캐롯의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한국에선 당근마켓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도 당근마켓에서 잊지 못할 이웃을 만나신 적 있나요? 채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주셨던 옆집 할머니, 같은 취미를 가진 동네 언니, 아니면 반려동물 산책 친구처럼요. 캐나다의 캐롯처럼 당근에서 만난 여러분의 따뜻했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특히 처음엔 중고거래 앱이라고만 생각했다가 정말 소중한 이웃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이 있나요? 당근마켓을 통해 알게 된 숨은 맛집이나 좋은 장소가 있다면 이웃과 나누고 싶은 따뜻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